111밤 이야기 후미난자 천일야화는 정조의 역사 왜곡과 음서제의 나라입니다. 20% 할인 가격으로 신속하고 간편하게 후미난자 교재를 구입하는 안내문이 맨 끝에 나옵니다. 후미난자는 지식 나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 모든 동영상 본 강의가 무료입니다. 1. 정조의 역사 왜곡. 글쓴이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교수. 내가 일하고 있는 학교 교정에는 사도세자의 사당인 경모궁이 있다. 사납고 험한 세월을 거치며 정당을 비롯해 전각은 모두 사라지고 함춘문으로 불리고 있는 중산문과 정당의 기단만 남아있을 뿐이다. 경모궁에 담긴 애환의 사연들은 다음 기회로 미룬다. 또 캠퍼스 내 안병원 6층 테라스에서는 250여 년 전 이모 화변의 현장인 창경궁의 문정전이 한눈에 들어온다. 나는 종종 학생들과 함께 경공과 창경궁을 탐방하곤 한다. 나 스스로 역사의 무게와 신실의 소중함을 되새기고 또 학생들에게 그 점을 상기케 하기 위해서다. 1. 승정원 일기 기록을 삭제하다. 영조실록 1776년 2월 4일자에는 다음과 같은 기사가 실려있다. 영조가 세상을 뜨기 꼭 30일 전의 일이다. 승정원 일기에는 그때그때의 사실이 죄다 실려있어 모르는 사람이 없고 못 본 사람이 없습니다. 본 자는 전하고 들은 자는 의논하여 세상에 퍼져 사람들의 이목을 어지럽히니 신의 마음이 애통합니다. 나라의 중요한 일은 모두 간첩에 적은 뒤 금괴 석실에 넣어 명산에 보관해서 오랜 세월이 지나도 고칠 수 없으니 일기를 어디에 쓰겠습니까? 일기를 그대로 두고 안 두는 것은 전하의 처분에 달려 있습니다. 세손 정조가 임금인 영조에게 올린 상소로 승정원 일기 가운데 사도세자에 관한 불미스러운 기록들을 지워달라는 요청이다. 이에 대해 같은 날 영조는 관련 기록들이 다른 사초들에 있으므로 승정원 일기의 해당 부분을 삭제하는 것은 문제될 게 없다며 허락한다는 뜻을 밝혔다. 요즘 세태 같으면 삭제한 사실조차 모르도록 처리했겠지만 다행히도 당시에는 삭제한 곳마다 세어본 사람의 얘기로는 100군데가 넘는다고 한다. 1776년에 임금 분부로 지웠다. 또는 간략하게 임금의 분부로 뺐다. 고 표시했다. 따라서 지우고 뺀 내용을 구체적으로는 알 수 없지만 어느 날의 기록이 삭제되었는지는 알 수 있어서 내용의 대강은 짐작할 수 있다. 최근 상영된 사도에서는 영조와 정조가 세초 현장에 나간 것으로 그려졌지만 어디까지나 영화적 허구이다. 정조는 태백산과 정족산 등 명산의 사고에 보관하는 간첩, 즉 실록에는 관련 내용이 남게 되므로 문제될 게 없다면서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승정원 일기는 지워달라고 할아버지인 영조에게 간청했고 영조는 같은 이유로 왕이 계승자인 손자의 소원을 받아들였다. 그럼 실록은 무사했을까? 이 실록 편찬에 부당하게 개입하다. 정조실록 1781년 3월 7일자를 보자. 10년 동안의 실록은 총재관이 직접 엮고 다듬었으니 다시 교정할 일은 없다. 대신이 정리해서 그 내용이 결코 가볍지 않다. 게다가 이는 원임 대제학의 손을 거친 것이므로 여러 당상관이 더하거나 빼서는 안 된다. 이에 앞서 총재관 이휘지가 대제학으로 실록 편찬을 주관했는데 임금이 1758년 무인년 이후 10년째 승정원 일기를 이휘지에게 주고 찬수를 맡겼다. 그리고서 여러 당상과 난관이 참견 못하도록 지시했는데 이때 이르러 실록을 간행하는 일이 한창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교한 것이다. 정조는 영조실록 가운데 사도세자와 관련된 문제시기의 편찬을 이휘지 한 사람에게 일림했다. 영조실록 편찬 과정을 연구한 오학령 교수는 다음과 같이 썼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특정 시기를 특정 인물에게 찬수하게 했던 사례가 더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적어도 조선실록에 편찬 관례가 정착된 중종 이후로 이런 조치는 정조가 처음이 아니었나 한다. 더욱이 정조가 이휘지에게 편찬 자료로 준 승정원 일기는 앞에서 보았듯이 이미 사도세자에 관한 불미스러운 내용을 삭제한 것이다. 그리고 정조는 이휘지가 편찬한 부분을 누구도 고쳐서는 안 된다고 거듭 엄명을 내렸다. 몇 해 전 죽음을 눈앞에 둔 할바마마에게 올린 상소와는 전혀 다른 언행이다. 일찍이 세종은 태종실록을 열람하려 했지만 황희, 신계 등 신하들의 반대로 뜻을 거두었다. 그에 앞서 태종이 태조실록을 버려 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비영계량 등은 전하께서 나아가 보신 뒤에 다시 내려주신다면 후세 사람들은 모두 믿지 못할 역사라고 오히려 의심할 것입니다. 라며 만류했다. 임금은 선왕의 시대를 기록한 실록을 볼 수조차 없는 것이 역사에 대한 조선의 법도이고 관례인 바 자신의 이해관계에 따라 편찬 과정에 직접 관여한 것은 나가도 너무 잘못 나간 것이었다. 3. 역사 왜곡 성공했나? 이제 역사 왜곡의 마지막 제3막이다. 1789년 10월 16일 정조가 심혈을 기울인 사도세자의 새 유택 현릉원이 완공되었다. 이에 맞춰 정조는 아버지 사도세자의 전기격인 현릉원지를 썼다. 원문은 만 78자이고 한국 고전번역원에서 한글로 옮긴 것은 200자 원고지로 176매 분량이다. 승정원 일기를 세탁하고 국정역사서인 영조실록을 올바르게 즉 자신의 입맛대로 만든 위에 아버지를 성군의 모습으로 재탄생시킨 것이다. 차라리 앞에 두 가지 역사 왜곡이 없었다면 현릉원지의 신뢰도는 조금 높았을지도 모른다. 정조는 문종, 세종, 영조와 더불어 학식이 가장 뛰어났던 임금이다. 춘추와 사기 등 역사서도 당연히 꿰뚫고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어째서 역사와 학문에 정통한 사람이 일자 무식장이라도 결코 해서는 안 될 왜곡을 거듭 자행했을까? 정조는 이위와 어떻든 미영을 다하지 못한 아버지의 죽음이 억울했고 또 그런 만큼 아버지의 삶과 죽음을 미화해야 하겠다고 다짐했을 것이다. 하지만 억울한 죽음이라면 사도세자의 총애를 받아 딸과 아들을 낳았지만 아무 잘못도 없이 남편인 사도세자에게 맞아 죽은 빙의 곧 경빈박씨나 비슷하게 목숨을 빼앗긴 내인 환관들에 비할 것인가? 사도세자의 비행을 지우는 것은 그들을 거듭 죽이는 셈이다. 애민과 인정을 내세우는 조선의 임금으로서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이다. 정조는 생부의 만행이 가려지지 않으면 자신의 왕위가 위협받는다고도 생각했을 것이다. 짐이 곧 국가이던 시대에 국가 안보를 위해 부득이 했다고 할지도 모른다.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정조는 선악을 분간할 줄 알아서 아버지의 비행을 감추고 지우려 했다. 그런 분별력도 없이 악행을 선행이라고 우긴다면 떠올리기도 끔찍한 일이다. 정조의 시도는 잠시 성공을 거둔 것으로 비친다. 하지만 유장한 역사의 흐름 속에서는 어리석음과 무모함만이 뚜렷할 뿐이다. 누구든 역사를 희롱하다가는 역사의 심연에 빠져 허우적거릴 수밖에 없다. 이 점에서 정조는 반면교사이다. 다음. 이 음서제의 나라. 음서 또는 음서제는 고려와 조선시대에 과거와 같은 시험으로 관리를 선발하지 않고 중심 및 양반의 신분을 우대하여 그의 친족 및 처족을 관리로 등용하는 제도이다. 엄기니 1. 로스쿨 부정입학. 총선의 소란스러움이 잦아들고 나면 사회적 주목이 쏠릴 법한 두 사안이 있다. 법학전문대학원 곧 로스쿨 부정입학의 의혹과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의 금수저 입시 논란이다.
불투명한 입학 과정에 대한 비판은 로스쿨이 2009년 개원한 이후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사법시험 존치 공방과 맞물려 강도를 더해갔다. 지난달 신평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로스쿨 교수를 위한 로스쿨 발간과 언론인 인터뷰는 논란에 기름을 부었다. 신 교수는 저서에서 아무개 변호사 아들이 우리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원서를 냈는데 꼭 합격시켜야 한다며 동료 교수 연구실을 찾아다니는 교수가 있다라고 썼다. 이 학생의 면접 때 한 교수는 직접 아버지의 이름을 묻기도 했다고 한다. 경찰은 지난 4일 수사에 착수했다. 이 사례가 예외적인 경우가 아닐 거라는 정황이 많다. 신 교수는 한겨레와 한 인터뷰에서 자기소개서에 많은 학생들, 특히 법조인 가정 아이들이 부모 직업을 밝힌다. 대다수 교수들은 법조인 자녀에 대해 호감을 가진다고 말했다. 대형 로펌의 대표 변호사인 한 학부모는 나한테 전화해서 우리 애가 입학하도록 해주면 나중에 졸업할 적에 경북대 졸업생 몇 명을 같이 취업시켜 주겠다는 제안을 했다고 말하였다. 이 대입 학생부 종합전형 입시철에는 일을 못할 정도로 사회 지도층으로부터 전화를 많이 받는다는 다른 교수의 인터뷰도 나왔다. 부정입학과 차원이 다르긴 하지만 최근 대입의 대세가 되고 있는 학생부 종합전형 곧 수시의 한 형태로 교과 성적과 함께 봉사, 동아리, 진로탐구, 독서 등 비교과 활동을 반영하는 전형이 모든 계층의 학생들에게 공정한 제도인가 하는 논란도 커지는 중이다. 한겨레 관련 보도 학생부의 배신, 불평등 입시보고서 시리즈 뒤 교육단체인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은 지난 7일 학생부의 배신, 진실인가 오해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국민의당은 총선 공약으로 아예 수시 모집 축소를 내걸고 20대 국회가 시작되면 국민적 공론화를 통해 입시제도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7일 토론회에서 이병민 영어교육과 교수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전했다. 언제부터인가 전국의 고등학생들로부터 많은 이메일을 받는다. 한번 만나주세요. 꼭 뵙고 싶습니다. 아마 생활기록부의 진로탐색과 관련해 한 줄이라도 쓰려는 의도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러면 이런 기회를 잡을 수 있는 학생은 과연 누구일까? 결국 부모의 인맥을 동원해서 소개를 받고 추천을 받은 몇몇 학생들 뿐일 것이다. 많은 사회에서 교육은 계층 이동의 주요 통로다. 교육의 기회가 자신의 노력과 능력이 아닌 부모의 지위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사실은 평범한 집안의 청년들에게 깊은 좌절감을 안길 것이다. 로스쿨과 학생부 종합전형은 애초 사법시험의 폐해와 성적에 따른 한 줄 세우기 교육의 부작용을 극복하려는 의도로 추진됐던 제도들이다. 하지만 이 제도들이 현실 속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를 낳으며 뒤틀리고 있다면 하루빨리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그럼 옛날로 돌아가자는 것이냐고 목소리만 높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교육부가 지난 12월부터 1월 실시한 전국 25개 로스쿨 입시 과정 전수조사 결과를 이달 말에 발표한다. 조사 결과가 충격적이어서 교육부가 발표 수위를 조절하고 있다는 소문이 떠돈다. 현대판 음서제, 이 논란을 이대로 방치할 수는 없다는 점을 교육부도 잘 알고 있으리라고 믿고 싶다. 다음 111일 밤 이야기 후미나자 천일야와는 프란치스코의 평화의 기도문과 감탄이 있는 삶입니다. 1. 오른편 할인 가격으로 교재를 주문하시고 교재 대금은 택배로 책을 받으신 다음에 입금하세요. 2. 주소, 성명, 전화번호, 책명 가격을 문자 메시지로 김종호 010-6258-1192로 보내주세요. 답변을 보낼 것임. 3. 교재는 오후 3시 이전에 신청하시면 바로 다음날 받으시게 하겠습니다. 토, 일, 공휴일은 수년.
4. 입금 계좌번호는 교재 뒷표지 안쪽에 있어요. 낫건 구매는 교보문고 예스24 인터파크 알라딘에서 구입하시기 바랍니다.